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연일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화제의 중심에 선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리 겐슬러는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블록체인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치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혁신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이더리움의 유가증권 여부에 대한 질문을 회피했다는 보도입니다. 과거 그는 MIT 교수 시절에 이더리움과 리플은 등록되지 않은 유가증권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리플 소송과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질문을 회피했다고 하니까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옵션 마켓의 풋옵션과 콜옵션 비율이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강세 베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비트코인이 현재 횡보 상태를 뚫고 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로도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판테라 캐피털의 CEO인 댄 모어헤드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가격 전망을 내놨습니다. 10년 안에 70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하나씩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8월 4일 오전 비트코인은 38,000달러대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4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지, 다시 36,000달러로 주저앉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강세 흐름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를 보면 비트코인 옵션 마켓의 풋옵션 대비 콜옵션의 비율이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옵션이 증가했다는 것은 강세 베팅이 그만큼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8월 3일 기준으로 0.51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12월 25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7월에는 최고치 0.67을 기록한 뒤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큐 데이터를 보면 행사가 14만 달러, 만기일 12월 31일에 콜옵션 2,000건이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또 패러다임과 제네시스 볼러틸리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6일 만기 행사가 4만 4천 달러 콜옵션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5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를 통해 풋콜 오픈 포지션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과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해서 블록체인 혁명이 단순 유행이 아니라 인터넷 미래를 위한 진정한 가치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가리켜서 암호화폐의 중요 혁신자라고 말했는데, 암호화폐 분야에는 현실을 가장한 과대 광고가 많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의 혁신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어서 일부는 암호화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향후 해당 기술이 금융 부문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분산 원장 기술은 인터넷 분야에서 가치를 이동시키는데 사실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파이 금융의 가능성과 저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암호화폐 전문가다운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더리움의 유가증권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투데이 보도를 보면 겐슬러 위원장은 특정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유가증권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하위 테스트면 충분하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상품이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동시에 이더리움의 유가증권 여부에 대한 질문은 피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2018년
MIT 슬로안 경영대학원에서 암호화폐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할 당시에 이더리움과 리플은 등록되지 않은 유가증권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더리움 재단이 직접 나서서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 공급을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특히 XRP를 유가증권으로 볼 것이냐 여부가 지금 리플사와의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만큼 이더리움 유가증권 여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한 것은 추가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특히 지금의 시기를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를 의미하는 와일드 웨스트로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을 보면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최대한 감시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 지금은 와일드 웨스트에 더 가깝다.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 참석해서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 SEC의 뮤추얼 펀드 관련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ETF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갠슬러 위원장이 CME 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전용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미국 SEC는 프로펀드의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승인한 만큼 관건은 선물 ETF보다는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에이다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지난달 앞으로 2달이 매우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일단 일본 최초로 비트포인트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장 시기는 8월 말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카르다노를 추가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알렉스 마신스키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8월 19일부터 사용자들은 에이다를 담보로 연이율 1%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에이다가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끄는 것은 8월 말이나 9월 초로 예정된 알론조 하드포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론조 하드포크가 완성되면 카르다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이더리움처럼 수많은 DApp들이 카르다노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에이다의 시장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중요 계기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이더리움 띄우기에 주력했던 판테라 캐피탈의 댄 모어헤드가 이번에는 비트코인 강세 전망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댄 모어헤드는 미국에서 첫 비트코인 펀드를 출범시켰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번에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9만 달러, 1년 안에 12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전망은 비트코인 가격이 65달러에 불과했던 2013년부터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가격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70만 달러까지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유럽 투자 펀드들 역시 적잖은 수가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라는 점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노드에 따르면 70개 이상 투자 펀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소재 펀드 46%가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13.2%는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 26.3%는 시장이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싱크탱크 마인드스미스의 아서 카펠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안에 이들 지역에서만 1000억 달러에서 6570억 달러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시장의 확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라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현재 들어온 돈보다 앞으로 들어올 돈이 더 크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